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도, 전남, 농수축산물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비던전의 피뢰침 접지선이 추가로 도난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입건만 돼도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될 경우엔 면허 취소까지 이루어집니다. 수차례 연기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농축수산물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상태여서 농도인 전남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추석을 2달여 앞둔 이맘때면 굴비 상인들은 명절 상품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약 주문을 받느라 바빠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연휴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원재료인 참조기 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물 주문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상인들은 올해 추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판매가 될지, 선물용으로 물건이 판매될지 안 될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선물 비용이 5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축산물 수요도 뚝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우 선물 세트를 10만 원대 이하로 구성하기도 어려운 데다 김영란법에 발목이 잡혀 한우 대신 수입육 소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비자한테 찾는 건 당연히 수입육으로 돌아가겠죠. 값싼 수입육으로 따라가서 돌아감에 있어서 축산 농가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꽃가게와 화훼 농가도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공직자 인사처리나 경조사 때 화분이나 꽃바구니를 주고받는 일이 잘못된 관행으로 인식돼 화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5만 원 이하짜리만 찾다 보면 자유롭게 그런 상품들을 배송하고 이런 어떤 마진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하향된다는 소리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수산물 매출이 1조 6천억에서 1조 9천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실현 가능성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청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 초에 간부 공무원들에게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데 이어 조만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청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신고센터 설치와 담당자 지정, 법안 준수 서약서 받기 등의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영광 한비던전에서 피뢰침 접지선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사실 보도해드렸죠. 경찰이 인근을 파헤친 결과 접지선이 더 많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비던전 6호기 앞에서 도난이 의심되는 12개 구간에 굴착한 경찰은 8개 구간에서 접지선 14m가 사라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7년 전 공사가 이루어졌던 대부분 구간에서 접지선이 절단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최초에 확인했던 두 군데와 마찬가지로 도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절단된 걸로 의심될 정도의 문제는 안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도난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한수원이 낸 설명 자료입니다. 피뢰침 및 인하도선은 정기설비 주기 예방 점검에 따라 피뢰침 저항 측정 등을 통해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접지선과는 무관한 부분을 점검했다는 엉뚱한 해명인데다 주기적으로 했다는 점검도 2011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정작 지하에 매설된 접지선의 경우 따로 점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난이 의심되는 시점 이후 한 차례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원전은 오늘에서야 뒤늦게 접지선 저항값을 측정했습니다. 저항값은 0.1325옴으로 국제기준인 1옴을 밑돌아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피뢰침 접지선이 사라진 것조차 7년 동안 몰랐던 원전이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며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부터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이건만 돼도 면허가 정지되는데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한 대가 갑자기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더니 브레이크를 마구 밟습니다. 차선을 바꾸려는 승용차를 갓길로 몰아붙이고 급기야 고속도로 위에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트럭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차를 딱 세우니까 옛날 사고 난 것처럼 뒤에서 차가 올 줄 알고 무서워서 눈밀을 봤거든요. 20분 정도를 차를 안 비켜주고 계속 있더라고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버스 진로를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급기야 운행 중인 버스를 멈춰 세우고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보복운전은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복운전을 할 경우 최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복운전을 하다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이건만 돼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에게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그 행위로 인해 2차 사고 등 대형 사고 우려가 농후한 만큼 최근 5달 동안에만 광주 전남에서 모두 120건에 달하는 보복운전자들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 안에 붙어 있는 노란 스티커 본 적 있으신가요? 버스 운전기사 폭행은 테러와 같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운행 중뿐만 아니라 차가 멈췄을 때 운전사를 폭행해도 가중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운전사 폭행 사건이 해마다 100건 이상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30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70건에 이르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버스보다 택시에서 발생하는 폭행이 늘고 있는데요. 주로 심야 시간에 취객에 의한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서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어 위험한 범죄입니다. 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내릴 수 있게 되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이지 않는 대중교통 운전자 폭행, 처벌이 가벼워서일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교직원 채용을 미끼로 수억 원을 챙겨 달아난 조선대 전 이사가 지명수배 10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조선 이공대 총장을 통해 교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선대 전 이사 68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광산서에만 접수된 피해액만 2억 원에 달한다며 동부경찰서와 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기업을 일군 출양 기업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호남인의 자긍심을 높인 이들 기업인들의 도전기를 앞으로 연속 보도할 계획인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 제조업체를 소개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충청도에 자리 잡은 한 중견 기업. 바퀴와 마찰에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30여 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며 매출 2천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세운 건 나주 출신의 이창묵 회장. 내가 성인이 돼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여 년 전 브레이크 자재 시장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해 창업했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중간 유통업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찾아갔더니 검증도 안 낸 당신 제품을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럴수록 품질 관리에 매달렸습니다.
20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차에 직접 제품 주행 시험을 하고 새로운 자재가 나오면 실험과 연구를 통해 제품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소형차 중 20-30%, 대형 버스의 90%에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품질 내용에 대한 전 사원이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시행하고 있고요. 치열한 제조업 시장에서 이처럼 고유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한 홍성 브레이크. 친환경 건축 소재와 돔하우스 등 사업을 확장하며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내놓은 돔하우스는 조립과 이동이 자유롭고 습기에 강해 다양한 용도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토피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건축용 내외 장재와 친환경 페인트도 개발했습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든다면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이 또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건축 친환경 자재를 이제 저희들이 제조를 하게 됐어요. 고향을 떠난 지 30여 년 만에 자신의 기업을 품질 우수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창국 씨는 열정적인 도전을 통해 한 가지 신조를 가지게 됐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불가능은 없다. 항상 최고가 되라.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제2회 세계 청년축제가 개막식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년축제는 청년은 영웅이다라는 주제로 6개 영역 40개 프로그램이 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6개 영역으로 구성된 올해 축제는 공연과 청년 상인 페스티벌, 잔디극장 별밤 영화제, 도심 속 캠핑, 청년을 바꾸는 지혜 강연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는 수차례 연기됐던 세월호 선수들기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뱃머리는 해저면에서 떨어져 들어올려졌고 중국 잠수사들이 이 사이를 오가며 다음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2,500톤급 해상 크레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세월호 뱃머리와 연결된 인양줄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양팀은 오후까지 뱃머리를 3m 이상 들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목표인 5도, 10m까지 들어올리는데 오늘 밤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잠수사들이 떠오른 뱃머리 아래를 오가며 리프팅빔과 연결된 줄을 옮겼고 선체 아래에 리프팅빔 18개를 끌어당기고 나면 선수들기는 성공하게 됩니다. 예정된 거는 30일인데 빨리 그 이후 작업들이 빨리 진행된다면 29일 내도 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뱃머리에 연결된 와이어는 모두 5개. 이 가운데 3-4번째인 와이어 2개가 지난달 13일 1차 선수들기 시도 당시 선체를 파고들면서 갑판 부위가 각각 6에서 7m 길이로 찢겼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선체가 또다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손상부에 선체보다 10배가량 두꺼운 123mm의 보강제를 설치해 위험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별도의 선박을 타고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수부가 5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작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지역 조직 정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민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늘부터 각 지역위원회별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중앙대의원과 지역대의원들을 선출합니다. 대의원들은 다음 달로 예정된 시도당 위원장 선거와 당대표 선거 등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한편 당대표 선거에 나선 추미애 의원은 광주 전남의 지역위원회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선대 이사회가 총장선거 투표인단 비율 구성과 선관위 구성 등을 대학평의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달 5일까지 대학평의회가 총장 선출 방안을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18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총장 선거와 관련해 대자협과 교수 평의회 등이 이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봉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광 설도젓갈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젓갈타운이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광 염산면에 건립된 설도 젓갈타운은 4,400여 제곱미터 부지의 젓갈 숙성장과 체험장, 홍보관 등을 갖춰서 젓갈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광주 인화학교가 장애인 인권복지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TF회의를 통해서 인화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인권복지타운 조성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권타운에는 지역교육과 재활시설, 청각장애인 복지관과 인권관, 그리고 문화시설들이 들어서고 이르면 2018년부터 조성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부순 혐의로 48살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7일 새벽 광주 백운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유리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